공부하기 위해서 용어들 몇 개를 먼저 공부합시다. 용어들. 용해도 마지막 물질 특성이고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소금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소금물. 소금물 만들려면 재료가 뭐가 필요해요? 물, 소금, 또 비커, 저을 거. 좋습니다. 어쨌든 소금이 필요하고요. 물이 필요하죠? 소금이라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녹아 들어가는 물질. 용질이라고 해요. 용질. 자, 물은 녹이는 물질, 그래서 용매라고 합니다. 매개가 되는 물질 용매라고 해요. 소금을 물에 녹이고 있는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 용해시킨다라고 해요. 용해시키고 있다. 그 용해가 다 되어서 만들어진 이 소금물은 뭐라고 부른다? 용액이라고 해요.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용어들을 배웠어요. 용질, 용매, 용해시키면 용액이 된다라는 용어 살펴봤습니다. 용해도라는 말은 용해가 되는 정도를 말해요. 즉, 얼마나 녹아 들어가냐 이겁니다. 최대한 녹였을 때 얼마나 녹아 들어가냐 이게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금은 물에 녹아야 안 녹아요? 녹죠. 소금은 기름에 녹아야 안 녹아요? 안 녹아요. 소금을 녹여봤더니 A라는 물질, 자, 두 물질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두 물질이 있는데 한 물질은 물이래요. 한 물질은 기름이래요. 물과 기름이래요. 두 눈을 가려는 되죠. 어쨌든 두 물질을 이렇게 주고 나서 소금을 줍니다. 소금을 주고 나서 두 물질을 구별해내요. 녹여보면 되죠. 얘는 녹아 들어가지만 얘는 안 녹죠. 뭐가 물이고 뭐가 기름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바로 용해도도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간단한 예입니다. 물론 이 용해도의 정도가 나오는데 간단한 예로 얘는 용해가 된다, 얘는 안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구별할 수 있는 마지막 특성이 되고요. 자, 우리가 살펴야 될 건 용액의 특징입니다. 용액의 특징. 자, 대표적인 예로 소금물이 있다고 칠게요. 소금물이 이만큼 내가 소금물을 만들었어요. 소금물 이 부분은 A 부분, 여기 부분을 B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거 비커에다가 이렇게 넣고 소금물을 만든 겁니다. 자, 소금물을 딱 만들었을 때 입자들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입자들 안 보입니다. 녹아 들어간 소금 입자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입자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 한참 놔두면 소금이 가라앉죠? 네, 진짜. 안 가라앉아요. 절대로 가라앉는 물질이 없습니다. 소금물 아무리 오래 둬봤자 가라앉는 물질이 없어요. 물론 물이 다 증발하면 소금이 남죠. 그런 거 제외하고는 가라앉는 물질이 없어요. 아무리 오래 둬도 가라앉는 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용액의 특징이에요. 용액의 특징. 용액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세 번째, A 부분의 맛을 봐봐. 무슨 맛 납니까? 짠맛. B 부분은요? 짠맛이죠. 둘 다 짠맛 나야 돼. 그치? 어느 곳이나 다 균일하게 용질이 섞여 들어갑니다. 이게 용액의 특징이에요. 포화 상태 때. 포화가 아니더라도 내가 소금을 요만큼만 넣었어. 5개 넣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완전히 골고루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골고루. 얘기요. 포화가 되어야지만 균일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만 넣어도 전체적으로 퍼집니다. 확산이라는 현상 때문에. 포화 상태에서 소금 계속 넣으면 어디로 가요? 가라앉아요. 어디 안 가요. 밑에 가라앉거든요. 밑에가 더 짜겠네요. 밑에 소금을 같이 집어먹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짤 이유는 없지. 자, 이게 일반적인 용액의 특징이에요. 용액의 특징. 자, 그러면 용액과 용액이 아닌 걸 구분해야 돼. 잠깐 볼게요. 59쪽에 7번 문제 풀어봐요. 용액과 용액이 아닌 거. 어려운데. 우유는 용액이야? 아니요. 아닙니다. 우유 용액이 왜 아니에요? 불균형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유는 오래 두면 밑에 가라앉는 게 있어요. 뭐가 가라앉냐면 우유에 섞여 있는 무거운 지방 성분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액이 아니란 얘기예요. 맞아요. 그치? 식초는요? 아니에요. 용액입니다. 아니, 용액.
아 우리가 다르다고. 우리가 달라요. 식초는 용액입니다. 맞아요. 에탄올은 용액이 아니야. 용액이에요. 아니에요. 에탄올은 그냥 하나의 용매입니다. 용매. 어떤 물질을 녹이는 용매예요. 순물질이에요. 용액이 아니에요. 증류수는 용매. 물입니다. 용매예요. 용매. 용매 아니에요. 공기는요. 이거 용. 이것도 이거는 용액입니다. 공기 가라앉는 거 맞아요. 있어? 많이 섞였잖아. 없지. 그리고 산소도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지? 질소와 어느 부분에서는 자, 산소와. 우리 공기가 뒤에서도 배우니까 나중에 지금 넘어갑시다. 일단 공기도 용액이고요. 탄산음료 골고루 용액. 용액 맞습니다. 흙탕물은요. 용액. 가라앉는 게 있죠. 흙탕물 가라앉는 게 있잖아. 용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일 주스도 용액이에요. 오래 두면 가라앉죠. 용액이 아니라고요. 네? 과일 주스가 왜 용액이야? 건더기 있잖아요. 건더기가 있으니까 용액이 아니지. 건더기가 항상 A도 건더기가 아, 맞아. 일정하고 B도 건더기가 일정합니까? 밑으로 아, 가라앉잖아. 맞아. 가라앉는 게 있으면 용액이 아니라고요. 비쌀 거야. 답은 니은, 미음, 비읍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남아바가 답입니다. 니은, 미음, 비읍. 자, 답이고요. 이어가 볼게요. 아 진짜. 용액이 만들어질 때, 또 뭐 있지 이걸 만들. 용액이 만들어질 때 오바가 아니야. 부피와 질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예 하나 볼게요. 여기에 간호. 모래. 간호. 모래를 10ml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콩을 100ml 갖다 놓습니다. 모래와 콩을 푹 섞었어. 그러면 전체 부피는 얼마가 됩니까? 저거. 110보다 작아요. 110보다 작죠. 왜? 아 부피요? 네 부피요. 왜? 사이사이의 공간. 그렇죠. 이 사이사이 공간으로 모래가 들어가니까 110보다 110ml보다 작게 나와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소금물이 만들어질 때도 소금 10ml와 물 100ml를 섞으면 90을 합시다. 물 90ml를 섞으면 얘는 전체 100ml가 나올까? 안 나와요. 소금 분자들이 물 분자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100이 안 나옵니다. 100ml보다 작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럼 소금 분자 10ml를 10개라고 칠게요. 4, 6, 7, 8, 9, 10개. 물 분자를 3, 4, 5, 6, 7, 8, 9개라고 칩시다. 네. 자, 10개 합시다. 이렇게 10개. 자, 그러면 소금 10ml의 질량을 재봤더니 10g이었어. 그러면 요 알갱이 하나당 몇 g인 거야? 1g인 거죠.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물 90ml를 질량을 재봤더니만 90g이었어. 한 개당 몇 g입니까? 9g인 거죠. 맞나요? 이 둘을 섞었다는 얘기야. 그치? 입자들이 도망을 가요, 안 가요? 안 가. 입자들 도망가지 않죠? 질량은 몇 g입니까? 10g과 90g 더하면 100g 나와야 돼요. 자,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 용액이 만들어질 때 질량은 일정하다. 왜 일정하다? 얘와 얘를 더한 값으로 일정하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부피는 둘을 더한 값보다 줄어들죠. 부피는 감소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질량은 일정하지만 부피는 감소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할 수 있겠죠?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아,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머리 안 들어가요. 익명 초과였어요. 집에서 새로 고침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기신흑제라고요. 알고 있다고요. 잘 봐. 내가 지금 만든 요 소금물 A라는 소금물 농도가 몇 프로입니까? 10%. 10%죠. 어떻게 보겠어요? 오, 분의 양분의.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하면서 곱하기 100. 그럼 소금물의 양이 얼마야? 100g이죠. 소금의 양은요? 10g이네요. 곱하기 100 하면 10% 나오죠? 아하, 이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다? 10% 소금물이다. 잘 봐요. 농도입니다. 농도를 우리는 다른 말로
퍼센트 농도라고도 불러요. 이 농도는 물질의 특성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소금물, 똑같은 소금물인데 20%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얘는 20% 소금물이고 얘는 10% 소금물이니까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은 다른 물질이야? 같은 소금물입니다. 그죠? 같은 소금물이지만 농도는 다를 수 있죠. 즉, 농도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첫 번째 문제고요.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 공식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이죠? 용질의 질량 곱하기 뭐합니까? 100 하면 되죠? 용액은 어떻게 만들어요? 다시 표현하면 용액은 용질 더하기 용매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으로 다시 쓸 수 있죠? 그치? 자, 그러면 예제 문제 풀어볼게요. 용밖에 없어요. 아, 뭐야 이거? 아, 서로. 책에 나와 있는 예제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풀어봐요. 설탕 25g을 물 100g에 완전히 녹인 설탕물의 농도를 구해보래요. 설탕물 농도. 설탕물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은요. 번의 농도가 그만하자잉. 물이에요. 설탕물이 몇 g이야? 설탕 더하기 물이죠. 설탕물은 125g이죠. 설탕물 중에 설탕의 양 25g이죠. 곱하기 100하면 얼마 나옵니까? 20% 나오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밑에 나와 있는 특정 용액의 특정 농도의 용액을 만들 때 필요한 거 볼게요. 예를 들어서 밑에 나와 있는 거 농도가 15%인 소금물 300g을 만들려고 해요. 이때 소금은 얼마가 필요하고 물은 얼마가 필요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공식에 대입하면 소금물 300g 소금물 속에 소금이 얼마 들어있는지 모르죠? 이걸 X라고 놓을게요. 그래, 그거에다가 100을 곱하면 몇 %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15%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 구했네요. 이거 나눠지죠? 3분의 X가 15니까. 그러므로 X는 45g이죠? 아하. 소금의 양이 45g이구나. 근데 소금물이 300g이니까 나머지 물은 255g이라고 구할 수가 있죠. 쉽죠? 이건 여러분들 수학 때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해서 선생님들도 잘 아는 걸 알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끝낼게요. 자, 이번에는 이겁니다. 10% 설탕물과 20% 설탕물을 100g이죠? 100g과 20% 설탕물 200g을 둘을 섞으면 혼합 용액은 몇 % 설탕물이냐? 저 수학 문제인데. 일단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을 구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을 구하면 되지. 왜? 설탕물의 전체 양은 좋죠? 구해볼게요. 혼합 용액. 몇 분의 농도 곱하기 혼합 용액의 퍼센트 농도를 구하면 전체 용액의 질량 얼마입니까? 300이죠? 300g 중에 여기에 있는 설탕의 질량과 여기 있는 설탕의 질량을 더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설탕 구하는 방법은 이 방법으로 구하면 되죠? 자, 구해볼게요. 첫 번째, 요거를 가지고 A라고 할게요. A. 100분의 10%라는 값이 어디 나온 거야? 100 중에 10 곱하기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인 거죠? 나눠주면 60이니까 X는 여기 들어있는 설탕 양은 10g이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죠. 자, 여기는 설탕이 얼마 있냐? 20%가 나오는 값이 200 중에 X 곱하기 100이죠? 이거 2가 나오니까 2분의 X는 20이네? 그럼 X는 40g이네. 아하, 여기 설탕은 40g. 그럼 전체 혼합 용액 속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50g이죠? 곱하기 100 하면 3 나눠지죠? 3분의 50이니까 그러니까 16.6666 나오죠? 예. 16.7%쯤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정말 영광이었어. 59초 숙제고요. C까지 했으니까 이 문제를 어디까지 풀 수 있냐? 66쪽, 67쪽, 68쪽, 69쪽에 21번까지.
페이지 69쪽에 21번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쌤 오늘 고생했고요. 15분.